서브이슈입니다. 공항은 달러 자산이 최고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전 세계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디폴트하는 나라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유동성 축소입니다. 물가 불안,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연준은 유동성을 줄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 시중의 자금을 줄입니다. 금리만 올려서 유동성을 잡을 수 없다 판단되면 양적 축소까지도 합니다. 즉 연준이 가지고 있던 채권도 팔아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조치입니다. 약한 고리의 유동성 축소. 연준은 유동성이 넘칠 때 중남미 또는 아시아의 나라들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월가죠. 월가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외환보유고 등이 없어 취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월가에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출 관계자가 있다고 칩시다. 멕시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마디로 돈을 못 받을까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남미와 아시아에서 투자를 줄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늦게 대출 축소를 하면 다른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먼저 하면서 나는 결국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만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대출 축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한국의 서울 지점에 대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없다. 그러니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대출 상환입니다. 이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서 필요한 액수를 원화로 인출한 다음 미국의 달러로 바꿔 대출을 상환합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전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점은 현금 보유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인들의 대출을 회수하기로 하고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신용 축소입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기업인은 대출을 갚기 위해 원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돈을 갚습니다. 인출된 은행은 또다시 다른 기업인에게 대출 회수를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각 은행들의 신용 축소가 일어납니다. 즉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만기 시점에 은행의 대출 연장은 없습니다. 또는 대출 액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대출 회수로 이어지고 서울의 수십 배의 대출 회수 낭비 효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뱅크런입니다. 은행의 대출 회수로 기업인들이 유동성의 위기에 빠졌다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금주들은 내 돈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금주가 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뱅크런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현금 유동성이 마르면서 더 많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다시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대공황으로 인한 신용경색과 은행 파산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대비책입니다. 대비책은 물론 있습니다. 정부는 예금주의 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1인당 한 은행에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뱅크런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에 더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돈을 많이 찾아가도 문제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예금주의 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국의 투자은행의 대출 회수로 인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달러를 찾는 이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필요 없는 이들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원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달러원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달러 대출의 회수가 아니라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월가의 달러 대출 회수가 더 늘어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외국인들의 작은 이탈을 막습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사람 중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출 회수가 안 되면 은행은 부실 자산이 늘어납니다. 은행은 부동산을 경매로, 증권회사는 반대 매매로 자금 회수에 나섭니다. 결국 대비책이 있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신용경색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은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월가 투자은행의 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월가 은행들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공항에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